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개장까지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어제는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대단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사들인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 속에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단 지수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 그리고 피로감까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개장 직후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예상치 123.1을 크게 하회한 113.8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멕시코만 주변의 정제 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이슈들 오늘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월 첫 번째 장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으로 동영상도 챙겨보시고 또 저와 함께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 주식 이야기들까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명신산업 이 네 가지 종목들은 정말 큰 수익을 내면서 목표 가격에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 나머지 종목들은 20% 이상 큰 수익 챙겨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0.4%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한라홀딩스가 수익률 두 자릿대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10% 수익 내고 있고요. 아난티가 11.5%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 이화공영이 어제보다는 손실률 조금 줄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방송 외에도 어떻게 이 주식시장 대응할 수 있는지 여쭤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조 원이나 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60원대 깨고 내려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모두 상승 출발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떨어지긴 했지만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고점에 대한 부담, 매물 출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약보합대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보합 권역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순매수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좀 매수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효과 때 4천억 대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장주에 이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유로 가지고 뭐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원달러 환율 영향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율적인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좀 매수세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싸다라는 평가? 뭐 그런 인식들이 좀 작용을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만에 뭐 1조 대의 좀 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기술적인 흐름상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락폭에 있어서 되돌리는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3,200포인트를 안착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 넘어서게 된다라면 정고점권역이죠. 뭐 3,200대 후반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도 일단 반등은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나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행히 뭐 1160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린다라면 1100원대, 1150원대 초반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좀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많이 밀려 내려오고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뭐 변동성이 좀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어제 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슈와 모멘텀 거리를 좀 보유한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 쪽에 있어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있고 9월 달에 이슈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 노는 게 괜찮았었죠. 그러한 이슈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아니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정부 정책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중장기 포지션을 좀 잡아간다라면 뭐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Z 폴드 3의 가격이 좀 내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더 비싸지나 뭐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실적들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LG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쌉니다. 무겁기도 한 그런 종목이지만 LG로텍 같은 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은 BH인데요. BH는 삼성 쪽에서 수혜도 되겠지만 애플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죠. 정부 정권에게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때의 실적이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구전자도 마찬가지로 애플 관련주 수혜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조정시에는 애플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덱스터예요. 컨텐츠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죠. 그러면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13,500원 권역부터는 뭐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자회사의 좀 상장 이슈,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집에 대한 확대 물량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건설주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에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장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강세 보였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인터넷과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76,700원 선을 회복해줬었는데 전일 대비 200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76,500원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2%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네이버는 0.68% 상승, 카카오는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의 포문을 다시 한번 깨트릴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2,000원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배터리 대장주가 바뀌었는데요. 삼성 SDI가 3.9% 상승하며 LG화학을 제치고 국내 최대 배터리 관련주로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졌다는 의미겠죠. 삼성 SDI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7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삼성 SDI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0.4% 상승하면서 7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 관련 종목들 현대차까지 오늘 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8% 떨어지면서 3,193포인트, 코스닥은 0.08% 소폭 하락하며 1,0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장 초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중이고요. 현재 개인보다 더 많이 사들이면서 오늘도 시장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도 오늘 양시장에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펄어비스가 2%대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주가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주가는 9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의 미차전지 대장주죠. 1.8% 떨어지고 있고 오늘 현재 가격 31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2.4%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역시 0.6%대 하락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어제는 5%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그 하락세 이어나가면서 현재 5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LNF가 강합니다. 에코프로비랑과는 다르게 LNF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6.6%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도 상승세 크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11만 7,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약간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는 아침에 조금 흔들렸다가 이제 오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물량들을 2,700억 코스피에 순매수하다가 다 던져냈죠. 다 던져내면서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시장이 어제 코스피 200은 2% 올라갔고 코스피
S&P 지수로는 1.7%를 상승을 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아침에서 조금 뭐 혼조세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고요. 아직 어제 장대 양봉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종목들이 혼조세로 움직여주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이제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마음이 급하게 급등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접근을 하시면 또 어제처럼 아침에 흔들릴 때 불안해갖고 다 던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천히 마음을 천천히 가면서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시거나 그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들은 차별화가 심해요. 차별화라는 거는 가는 것들만 가는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KH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폴더올폰 관련주들이죠.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가는 것들 위주로만 좀 가는 흐름들이 현재도 좀 나와 있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 섹터 어제도 최근에도 강했었는데 오늘도 그쪽이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어쨌든 뭐 급락을 하거나 뭐 빠지거나 하는 흐름들은 그닥 그렇게 종목들에서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의 매매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는 것들은 빠질 것도 없어요. 지수가 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은 하죠. 근데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3,200원 이제 드디어 이제 안착을 했는데 이 안착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KH바텍처럼 결국 뭐 IT 부품주의 이제 폴더올폰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계속 강하게 치고 가면 결국 수급임이지만 결국은 계속 가면 다른 애들도 이제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별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는 후성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후성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후성은 올해 같은 경우도 9,800원대에서 만원 사이에서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은 그게 조금 불리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져요. 물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잘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KH바텍이라든지 덕산네옥스라든지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후성처럼 고점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점을 돌파를 해야 위로 쏴 올리는데 아직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더 흔들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정체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전기차 보급, 뭐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9월 8일서부터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를 개최를 하고 많은 그룹들 10개의 이제 그룹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수소 기업 협의체 이런 것들도 만들고 앞으로 뭐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들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좀 강세에 있는데 근데 이제 수소 기업 협의체 그거를 뭐 발단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뭐가 되고 9월 8일, 9월 11일까지 이제 그 행사가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거기에서 더 이상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이제 뉴스가 나오면 거의 그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런 좋은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왜냐하면 이게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냥 2만 원까지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KH바텍도 그렇고 덕산네옥스도 그렇고 지금 고점을 뚫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의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물량 조절만 잘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향후 주가는 상방향으로 조정받아도 갈 수 있는 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진에 대한 주가 전망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아이진은 원래 이제 노화 관련된 이제 성인 질환 예방 및 치료 의약품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업체인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제 코로나 이슈에 힘입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이 부분을 셀루메드와 백신 연구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 그래서 국내 뭐 최초 mRNA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저항대에 지금 걸리는 부분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 관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치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저항으로 여기도 걸리고 조정받고 한 달 반 조정받고 올라갔고 여기도 걸리고 거의 2달 가까이 조정받고 올라갔듯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여기서는 쫓아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정받으면 나중에 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최근 8월 달서부터 올라간 것만 치더라도 7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쪽 3월 달서부터 올해 3월 달서부터 움직인 거는 이제 mRNA 백신 이슈로 움직인 건데 벌써 600%가 넘게 올라갔네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인테크닉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폴더올폰 관련주 쪽이죠. 앞서서 이제 그 덕산네오록스하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참 잘 가죠. 이게 이제 제가 7월 달에 폴더올폰이 대박이 터질 것 같아갖고, 계속 저녁 주유소 방송하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하고 폴더올폰 관련주 잘 봐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KH바텍과 덕산네오록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와 PR 첨단 소재다.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다 잘 갔어요. 특히나 지금 KH바텍과 덕산네오록스는 정말로 잘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파인테크닉스도 잘 가다가 지금 잠깐 쉬는데 뭐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 것 같지도 않고 뭐 다시 움직이겠죠. 뭐 그렇죠? 다시 움직일 거고 지금 아마 과열로 걸려가지고 주가가 그렇죠? 과열이 걸려가지고 주가가 이제 시간 분 단위로 이제 거래가 돼서 그렇지 이것도 뭐 지금 보니까 다음 거래에서는 다시 상승을 하겠네요. 좀 더. 근데 이렇게 과열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하기는 초보자들은 안 되는 종목으로 보유자 영역이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져가시고 이거는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세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쫓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N자형 상승을 이룬 상태에서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보유자 영역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거는 신규 매수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그널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고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개장하자마자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장 이 상장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그런 종목인데 수소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고 일진 홀딩스라든지 이 일진 자회사들이 이미 이 상장 전부터 주가 흐름 계속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 업체인 일진 하이솔루스는요. 공모가가 34,300원에 형성이 됐고
지금 수소 저장 연료 탱크, 모듈 그리고 제조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 등의 수소 저장 용기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상장함과 동시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관련 수소 업체들도 지금 상승세 키워가고 있고요. 일진 다이아나 일진 홀딩스 등 자회사들도 함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따삭에 성공한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재 주가 89,100원에 굳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골드퍼시픽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을 개발 중인 이 제넨셀 관련주로 엮여서 어제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골드퍼시픽의 자회사인 APRG가 이 제넨셀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자라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3.28% 하락하면서 1,77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골드퍼시픽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지만 어제 상한가 도달하면서 짙은 양봉을 그려냈는데 오늘 갭 상승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1,985원까지 주가 터치했는데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고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1,77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아직까지 아침에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시그널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넥스턴 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CNC 자동 선반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로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부품 가공에 활용되는 기계 고속화 그리고 이제 16년도부터는 초정밀 IT 과학 장비인 곡면 유리 성형기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 수출을 하였고요. 또 17년도부터는 의료 로봇 산업부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도부터는 바이오 사업부를 신설해가지고 의료 로봇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명을 넥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로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CNC 자동 선반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소재를 자동 공급하여 프로그램에 의해 완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FA의 핵심 장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통신 부품, 의료기기, 유공학 부품 등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CNC 자동 선반 국산 장비 시장은 이제 하나기계 독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넥스턴이 진입함으로써 현재는 약간 과점 상태에 있는 상태고 또 국산 장비 시장 점유율은 현재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CNC를 포함한 자동 선반, 초정밀, IT, 과학 장비, 스마트 공장, 의료 로봇, 주축 이동형, 곡면 유리 성형기, 자동 소재 정렬 장치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또 빼먹을 수 없겠죠. 어제 장중에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넥스턴 바이오가 이제 코비박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는 코비박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월에 코비박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및 아세안 국가 총판에 관한 양해 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MP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코비박 관련주다라고 하는 건데 코비박은 이제 러시아 코로나 백신이고 MP코퍼레이션은 코비박 백신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 임상 연구에 대한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박은 사백신으로서 전임상 실험 개체 투여한 결과가
특이적 독성 및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없었고, 혈액 내 중화항체가 증가했다고 했으며, 또 특히나 이제 접종 이후 형성된 항체가 한 1년 정도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혈액 내 항체 형성이 사실 모든 배치에서 균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월에 러시아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상용화에 돌입을 했고, 현재는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또 추진 중이고, 한국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위한 사전검토 신청을 마치고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작년부터 슬금 올라오던 주가가 올해 6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현재는 이제 고점 대비 단순히 반토막은 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스푸트니크나 이런 코비바, 러시아 백신은 사실 세간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좀 두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백신들이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고, 또 그만큼 다양한 실제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2차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직 제로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모더나, 화이자, 다양한 백신들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 코비박을 맞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로적으로는 살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하신 분은 괜찮죠.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느낄 수 있는 단가라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은 이제 광폭아변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알미늄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건축 내 외장재, 그 다음에 자동차용 소재, 방음벽재, 인쇄판, 보온재, 화장품 캡, 전자부품, 주방용기 등의 소재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또 알미늄 산업 자체가 사실 다른 산업보다 그 경기 변동에 민감해서 그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한 산업이라서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자재 공급량을 기존 5,000톤에서 4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또 세운 바가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150억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친환경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2차 전지 소재 공급 확대로 위한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증설에 나선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 그리고 주가의 상승 흐름에 대한 것을 좀 보면은, 지난 25일이죠. 롯데알미늄과 체결한 업무 협약의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제 이 두 업체가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해당 협약을 기반으로 또 양사가 글로벌 시장 확대의 가치를 걸고 2차 전지용 양극박 생산량 증대 등 이제 투자 확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서 국내의 정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조일의 입장에서는 양극박 원자재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중에 최근에는 좀 가장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는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좋습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뉴스도 쏟아내고 이러면 사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내고 하면은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한 번 더 펌핑은 오겠지만, 이제는 좀 슬슬 매도 준비도 하셔야 되겠다. 혹은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사실 신규 진입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구간의 가격대가
보시게 되면은 그나마 빠른 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이런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는 사실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저평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 500원권에서 뭐 오늘자를 빼고만 얘기해도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지금 벌써 20%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물론 잘 들어가면 좋겠지만 잘못 물리면은 최소 몇 년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점이나 혹은 뭐 시기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자, EM코리아는 이제 공작기계 부문, 뭐 방산, 항공, 뭐 발전 설비, 뭐 그다음에 이제 터널 보링 머신을 제작하는 TBM 부분이 있고 또 자회사로는 이제 환경과 수소 에너지 그리고 스테이션 제조 및 시공을 영위하는 에너지 관련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주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 충전소 쪽이고 그 수전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전기차 시대겠죠. 현재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수소 시대로 넘어가겠지만 글쎄요. 수소차 상용화가 사실 이렇게 조금 느린 이유가 일단 가격적인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충전소 인프라가 너무 없죠. 지금 전기차들도 많이 팔고는 있지만 전기 충전소 글쎄요. 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데 수소 충전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 뭐 이런 충전소 어쨌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또 나오고 판매가 되겠지만 전기차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 대비 뭐 충전소를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작년의 기준으로 수소 충전소가 7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서는 한 110개 정도 됐는데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마다 뭐 최소 1개 이상의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수소차 엄청 팔리고 전국 지자체 1개의 충전소가 사실 감당이 될까 싶기는 한데 아마 이 부분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때 그리고 수소 충전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니까 뭐 주가도 그때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관망을 좀 하시고 수소 이야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충전소들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다가 그때 이제 EM코리아나 뭐 기타 다른 관련주들을 매수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수소 관련주로 한해서만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넥스턴바이오, 조일 알루미늄, EM코리아 세 가지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조일 알루미늄은 이미 시세가 20%대 급등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상승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또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 증시는 발표된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월말 차익 실현물의 출량으로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3일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좀 주목을 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졌고요. 국내 증시도 약보합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폴더블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제약주들, 비철금속 그리고 자동차 등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장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은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인데요. 수소차 관련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면서 장시작과 동시에 좀 상한가에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인데요. 현대차와 함께 꼽히는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입니다. 30일에 기아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상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파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생산 중단으로 인한 신차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량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내놓은 K8과 전기차 EV6의 판매량에 따른 3분기 실적 확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V6의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유럽,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미국 런칭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만 3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올해 생산 목표였던 13,000대를 좀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EV6의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 실적과 주가도 역시 모두 호조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상용화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가속화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기아가 이런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중순에 기아를 봐드렸을 때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관련 문제가 아직 완전히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말부터는 또 외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씩 모아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은 알루미늄을 수거해서 재용해를 통해 알루미늄 합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알루미늄 합금 전문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 대부분이 실린더 커버라든지 아니면 트랜스미션 부품과 같은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강과 전자업계 등의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가덕도 인근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었었고, 야당 대표의 아버지가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를 하면서 호조를 보였고요. 2018년도부터는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를 좀 유지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보산업이 시총을 보시면 800억 원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공략을 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의 손실권을 좀 버티셔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고점은 아니지만 파동폭이 말씀드린 대로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편이 유리해 보이고요. 급등이 나와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편이 좋은 종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큰 자금을 넣으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여줄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좀 보시는 편이 좋고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종목은 시그네틱스인데요.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신규 패키지 기술인 플립칩 패키징을 개발하면서 향후 매출 증가의 기반도 마련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파주에 제2공장 증축 관련 사실이 부각되면서 DMZ 평화공원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2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디램 가격 약세 우려로 조정을 보이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만 17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시그네틱스도 급등이 나와준 바 있고요. 다만 이 시그네틱스는 좀 재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유지를 해온 상황이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었고 올해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오랜 조정을 좀 받아오다가 올해 초부터 상승 중에 있는데요. 고평가된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실적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기존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기와와 삼보산업 그리고 시그네틱스 세 가지였고요. 현재 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약간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오늘은 계속 이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